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성격장애 시리즈죠. 세 번째 시간 사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유형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격장애는요, 경계선 성격이에요. 제가 전에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 리뷰 영상에서 살짝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비군 성격장애가 가장 본인도 힘들고 타인도 힘들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비군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또 경계선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상담을 할 때도 예후가 좀 좋지 않은 걸로 유명하고 또 되게 어려운 게 자살이나 자해 위험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 성격 장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경계선 성격과 사유형을 매치시켜 보면요. 이제 유기불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유기불안이라는 거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서 굉장히 난이도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죠.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성적인 것으로 수치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거의 최고 레벨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난히 사유형들이 사랑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인간관계에서의 버림받는 두려움도 두렵긴 하지만 특히나 어떤 사랑하는 연인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사유형을 대표로 잡았지만 사유형 중에서도 사성본이 가장 확률이 높고요. 육성본도 사실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성격장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에서는 138유형을 공격형으로 분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성본과 육성본의 공격성, 분노는 그들 못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형 배웠을 때와 또 본능을 배웠을 때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성본과 육성본 둘 다 나의 연인이 정말 날 안정적으로 사랑해주고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그럴 때는 괜찮은데요. 뭔가 틈이 보이는 순간이 발생하거든요. 연락이 안 되다던가, 뭐 다른 사람을 보고 웃는 것을 봤다던가, 뭔가 어떤 틈이 벌어지는 순간에 아주 반사적으로 감정이 유동치기 시작하는데요. 사유형 자체도 워낙에 감성이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육령의 경우는 두려움이 갑자기 확 촉발하면서 발작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약간의 미묘한 차이를 찾아본다면 사유형의 경우는 그런 틈이 벌어졌을 때 소설을 쓰죠. 가슴역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로서 어떤 상황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고, 육류의 경우는 나중에 편집성 성격장애 때 얘기를 할 거지만 여러 가지 사건 중에요. 내가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조각들만 이렇게 편집을 해서 딱 모아서 사실처럼 믿는 거예요. 육령은 머리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집을 하는 거고, 사유형은 가슴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사유형과 육령을 같이 다루게 될 것 같네요. 이 경계선 성격들이 또 상담할 때 어려운 것들이요. 상담자를 계속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도 라포가 형성이 되고 어떤 신뢰로운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 경계선 성격들은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고, 심하면 학대나 방임, 어떤 버림받은, 그러니까 실제로 버릴 게 아니어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경험들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담에 있어서도 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담하는 것 자체도 좀 어려운, 그리고 좀 드랍되는 그런 확률이 높은 그런 성격이기도 합니다. 또 한 어려운 게요. 저도 이제 약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경계선 성격이라고까지 명명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은요, 사람을 이상화를 시키다가 나중에 확 버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좀 사실은 그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뭐 제가 상담하고 유튜브를 하지만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를 되게 추앙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를 이렇게 비행기를 태우다가 나중에 또 다른 추앙할 상담자를 찾아서 그냥 조용히 가시는 분도 있고, 정말 확 버리듯이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내가 너 믿었는데 너는 내 생각에 못 미치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확 버리듯이 또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를 이렇게 많이 띄워주시고 극찬을 하시는 분을 보면 사실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담자의 경우는 상담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높이 평가했을 때 그 상담자가 본인을 지지해주면 되게 많은 에너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부정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이제 내적으로 이렇게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한다든가 좀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제 사유형들이 구원자를 찾잖아요.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서 이 사람이라면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고 정말 완벽하고 이상적인 사람이야. 여성의 경우는 저 사람은 백마탄 왕자님, 뭐 남자의 경우는 저 사람은 나의 공주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면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이상적인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얼마나 내가 추락을 하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필사적으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오히려 상대방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노력이 잘 안 통하고 내가 버림받을 것 같다라는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이제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진심으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협박하기 위해서 손목을 긋거나 그런 시도들을 하는데 문제는요. 여기에다가 성공이라는 말을 붙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도가 성공을 해서 정말 죽음에 이르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내가 피해자다라고 생각하고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요. 상대방을 엄청 가해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가해와 협박이에요. 그걸로 너가 나를 사랑 안 해주면 내가 이렇게 나를 해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상대방에게 너가 죽을까봐 내가 너를 사랑하게 돼서 라는 마음을 이끌 수 있을까요? 이거는 큰 착각이죠. 사랑이 맞는 말이 두려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대방을 그렇게 궁지로 몰아가고 두려움을 만드는 거는 오히려 그 상대방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게 또 이런 데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다고 느꼈어 라는 어떤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현실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게 만드는 그런 감정적이고 불안한 나의 성격을 만들었고 나의 성격적인 그리고 반사적인 행동들이 상대방을 또 떠나가게 만들어서 또 그 버림받는 현실을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저는 이게 카르마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저는 영성과 심리학 베이스로 상담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카르마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생에서부터 이런 버림받은 것에 대한 굉장한 고통이나 그런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해소하지 않고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나는 이 버림받는 것을 이 카르마를 해소하겠어 라고 해서 부모님을 선택했는데 이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성격이 형성되고 그 후에 연인과에 있어서 또 버림받는 현실이 반복되는 거 이거 자체가 카르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고통을 정말 절절하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그 내면의 욕구들 이런 것도 엄청나게 정화를 해야 됩니다. 외부의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에 대한 사랑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걸 영성적인 공부로 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경계선 성격들이 영성 공부를 한다면 정말 그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참조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인간은요 누구나 나란 존재가 정말 쓸모있고 사람들에게 내가 있어서 좋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존재 그런 존재의 이유를 찾고자 하는 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유형에게서는 어떤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유일무이한 어떤 독특한 희소한 나만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또한 사유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비합리적인 신념 중에 하나가 나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넬이라는 가수 있죠. 그룹. 그 그룹의 노래 중에 고쳐질 수만 있다면 사실 난 아름다울 테니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유형을 수선화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나에게 몰입하고 약간 나르시시스틱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존재로 탄생이 됐는데 뭔가 하나를 되게 중요한 거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그 중요한 게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런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는데 요거 때문에 요거를 채워줄 구원자를 계속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유형이 다 각자의 비합리적인 신념과 허상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온전한 존재인데 그 비뚤어진 시각들을 가지고 헤매다가 그게 아니었네 나는 원래 온전했네 이를 찾는 것이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의 허상들을 자꾸 자각하는 것들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 타인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이 사랑을 원하는 나의 집착, 갈망 그리고 내가 뭔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 내가 이렇게 뭔가 잃어버렸다는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사유형들이 시기심이 강하잖아요. 이런 게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념을 자각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사유형들이 감정적인데 이 감정적인 부분은 예술로서 성화를 하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사유형들이 막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절절하게 아파할 때 만든 작품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감정을 해소하고, 좀 상담적으로는요, 인지적인 부분을 좀 키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딱 도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순간에 그냥 좋지 않은 문자를 받아서 좋지 않은 표정으로 날 쳐다봤어요. 그런데 오늘 나한테 헤어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독심술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런데 문득 들었던 나의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어낸 이미지, 생각 이런 거에 끄달리지 말고 좀 인지적인 그런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경계선 성격에 대한 예를 보고 싶다면 닥터 프로스트라는 그 드라마에서도 다뤄준 적이 있고요. 이제 만화를 찾아서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선미 씨가 자신의 이제 경계선 성격을 알아쳤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중에게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그래도 많이 이제 치유가 되신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하고, 그럼 또 좋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잘 극복하신 분들을 보시면서 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내 주변에 경계선 성격인 분이 있다면, 그리고 혹은 분리불안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요, 그런 분들에게는 애정 표현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약간 사랑에 갈급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는 채워지지 않은 엄청난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의식적으로 아주 표현하고 노력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유형은 어떻게 보면은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또 나름 그 감정을 즐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우울하지 않은 나, 괴롭지 않은 나는 누구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치료를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요소는 결국 관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름 뭐 예술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조금만 노력해서 가능하시면 약물 복용도 하시고 이렇게 감정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인지 상담적인 부분을 좀 배워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 공부하시는 것들, 그래서 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카르마를 정화하시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